원래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으로 지금 밀려나게 된 상황이죠. 2022년까지 밀린 것도 너무해요, 사실은. 21년쯤에는 이미 기준금리 올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버틴 거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리지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그거는 정부가 하는 책임이 있어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올렸을 때 뭐 전 정부에 안 올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 너무 조금만 올린 것들,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됐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이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더 오를 것이다. 특히 민간 분석 업체에서 뭐라 그래요? 지난주 낙폭과 동일 과도기에 보이는 현상. 과도기가 뭐예요?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올라가거나 바뀌어가는 도중의 시기. 그래서 뭐 사회적인 질서나 제도나 사상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를 이른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과도기에 보이는 현상이다. 그런데 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까지 거품이었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상태, 상승 거품이었지만 또 상승이다. 이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장기적 보합 아니면 하락이란 얘긴데, 과도기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거품 빠진다는 얘긴데, 이거 말 잘하셨습니다. 과도기란 말을 모르고 썼을 리는 없죠.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학식도 높으신 분들이 과도기란 말을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과도기라는 거고 장기 보합은 없어요. 과도기라는 건 뭐예요? 상태가 바뀌는 도중에 나오는 현상이다. 즉 뭐예요? 상승에서 하락, 하락에서 상승, 이렇게 바뀔 때 그 중간에 타성기간이나 보합기를 과도기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과도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도기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 뭔 소리야 저게. 지들이 말하기에도 말이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일시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과도기란 말을 썼는데, 과도기라고 말하면 현상이 변해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얘기 못 하겠다는 거지. 대선 진화의 안정세 판단 가능. 자, 대선 이후에 양도세 완화를 해주니까 이걸로 인해서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대선 전이에요. 대선 전에 이미 하락이 나왔어요. 본인들 논리대로라면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수요 대비 매물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안정세가 나오는 걸 보면 대선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대선 후 정책으로 오른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전세가는 이미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뭐 상승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아직도 KB 시세로 오르고 있다. 어떻게 아직도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상승폭은 둔화. 즉 KB는 실거래가 보다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게 호가죠. 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호가는 안 내리고 있죠? KB에서 내렸다고 해봐요. 거기가 팔리나. 그러니까 중개사들은 웬만하면 높게 이야기를 해요. 막상 실거래가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빠졌죠? 이만큼 올랐으면 거의 한 물가 상승률 정도까지 빠졌죠? 그리고서 다시 올랐는데 막상 그래프를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락기에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오른다 그래도 오른다, 은행 전문가들 다 그딴 이야기 하잖아요. 지들한테 피해 올까봐. 근데 그 사람들 철바통이라 아직까지도 전문가라고 활동하고 있고, 상승률이 반토막 났다.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가격 조정 더 이상 못해. 이 기사 보고 제가 이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 왜냐면 이런 말을 속잖아요, 사람들이. 가격 조정 더 이상 못해. 그래서 매물을 거두고 있다. 석 달 전 강북권에 소형 아파트 한 채를 내놓은 이주택자 A씨는 조만간 매물을 거둬들일 계획이다. 이 A씨 누구예요 도대체? 호가를 시세 대비 7천만원 낮추고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매수 문의가 없어서이다. 그래서 더 낮추면 계산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투자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들 나오고 있다고 하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절대 손해 나오면은 안 되고, 손해가 나오면 매물을 거둔대요. 이주택자 보유세 엄청나게 올라간다는데. 이 A씨 누구예요 도대체? 또 소설 쓰는 거 아니냐. 매도자가 많아 일정 수준 이하로는 호가로 내리지 않는다는 점도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실거래가보다 더 내린 호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호가는 유지되는데 거래가 간간히 뜨는 거 보면 절대 호가로 뜨지 않았던 거래가 더 낮은 가격으로 뜨고 있다. 이거 뭐예요? 호가 일정 수준 이하로 호가 내리면은 지금 다들 부동산에 미쳤으니까 저 부동산 이용하지 마라,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따지고 매물 거두라고 랄지 하죠. 저 부동산은 가두리다 하면서 이용 못하게 만들고 허위 매물 신고하고, 그러니까 호가가 안 내려가는 거지 무슨 개소리예요. 가격 조정이 안 되냐, 그리고 매물을 거두고 있냐, 두 가지를 보셔야 되죠. 자, 근데 매물 거두고 있어요? 어디서 거두고 있어요 도대체? 서울, 경기, 인천.
양도세 완화해 줄 거니까 매물 거둔다면서요. 그러더니 이번에 더 이상 못 내린다고 매물 거둔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서 거두고 있는 거야? 매물을 거둔 사람도 없다고는 말 못해요. 다만 있겠죠. 근데 내놓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거둔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놓는 사람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언론이라면 적어도 매물 그래프는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내리지 않길 바라면서 가상의 A씨를 준비해 놔서, 그런데 강남권이라고 이야기하면 보유세가 너무 크니까 강북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또 하락세가 뭐 영끌들이 위험하고 강북권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어디서 구라질이냐. 압구정 현대 한 채가 80억에 팔렸다, 16억 원 올랐다, 그 다음에 국민평형이 46억 6천, 아리팍 신고가 맨날 이러면서 신고가 이야기했죠. 이게 정상거래냐 아니냐를 봐야 되죠. 정상거래라고 보기엔 이상하다. 그런데 저거 정상거래인 것처럼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호가 보면 어때요? 똑같은 평형대예요. 현대 1, 2차 80억에 거래됐는데 70억, 73억, 78억 이런 매물들 나와있죠? 10억이나 싼 게 있는데 왜 80억짜리 거래했을까요? 이건 특별하게 강변 보이는 펜트하우스 가능한 거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실거래가가 16억이 올랐다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가능한 건 따로 놓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아리팍 46.6억, 요거 굉장히 그 단지는 의심 가는 단지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45억 찍을 때 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다가 38억 2천 찍으니까 기사에서 귀신같이 안 나왔죠. 근데 46.6억 나오니까 또 귀신같이 호도하는데, 보면 어때요? 38억 매물이 나왔어요. 38억 2천보다 저렴한 39억 5천, 40억 있는데 왜 굳이 46억짜리가 신고가로 떴을까요? 가뜩이나 저 단지는 조합 때부터 주변 공인중개사한테 자전거래를 하고 호가 담합해가지고 호가 싹 올린 다음에 그거 기사로 해가지고 호가를 막 몇 억씩 띄우고 그랬던 단지인 게 다 드러난 단지인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느냐. 호가가 38억인데 46.6억 거래가 떴으면 당연히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펜트하우스 층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리고 강남 3구? 실질적으로 모두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부동산 원조차도 반영이 늦고 상승폭은 많이 반영하고 하락폭은 조금 반영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거래량에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원조차도 하락폭 저렇게 조금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지금 떨어지는 게 덜 나오고 있는 건데, 민간이나 그런 데서만 오히려 계속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포합잖아. 아니 GTX 라인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 단지를 찍어보면 엄청 많은데 왜 저기선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호가 반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호가는 올려놓고 있으니까. 40억짜리 단지가 36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호가 40억에 내놓고 있으니까 거기 시세는 아직 40억 안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책정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높게는 못 내놓고 있으니까 상승률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도기가 맞는 건데 상승하다가 과도기를 지나 다시 상승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공시가격도 급등 없을 것이다, 폭탄 없다, 세 가지 이유 하면서 공시가격 폭탄 없을 거니까 버티세요 라고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는 거죠. 상승률이 2배 상승했지만 작년 말 이후 집값이 하향 안정세가 됐으니까 공시가격 폭탄 안 할 것이다. 거래 절벽으로 집값 상승분을 모두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졌을 뿐이다. 거래 절벽인데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분은 시세는 잘도 반영하면서 왜 공시가격에 반영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시세 1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 현실화율 목표치에 근접. 자, 15억 원 이상 하나만 뽑아볼까요? 실거래가가 24억 2천인데 이것도 떨어진 가격이에요. 근데 공시가격이 16억 3천이에요. 현실화율 몇 프로예요? 66% 정도 되죠. 근데 90% 목표치였죠. 근접은 무슨, 근접이란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디서 사기질이야 자꾸. 주택 준공 전년 동기 대비 36% 공급 부족이다. 8년 6개월 내 최저 공급 부족이다. 그런데 준공은 36% 줄었는데 매매는 54% 줄었어요. 공급 감소보다 수요 감소폭이 더 크다는 거죠.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공급이 과잉이다. 어떻게든 기사 제목으로 만들려고 있지만 안 되죠. 뭐예요? 114 KB는 아직 올라요. 아, 그런 거 보고 싶으면 그것만 보고 사세요. 공시가격 많이 안 올라요. 만약에 30%는 안 오른다, 작년 수준 한 19%만 오른다, 이건 조금 오르는 거예요? 작년에 역대급이라고 막 그 난리 쳐놓고서 올해는 이게 조금인 것처럼 말하고 있네? 안 떨어진다는 논리들은 다 빈약하고, 어디서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사람 매물 다 걷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만 막상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신고가 찍은 단지들은 이상 거래가 나오고 있고 결국은 장난질일 뿐이다. 여기 답 나와 있죠. 그런데도 절대 정상화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세요. 대신 물려서 대신 지옥 가고 싶으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